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유치권, 그 320조 이하의 유치권 등이 규율되어 있는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 신청권이 있다. 이 경매 목적은 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유치가 불편하므로 유치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유치물 대신 보관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매는 경매인데 요때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로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죠. 형식적 경매. 그래서 그런 용어 사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이어받아 민사집행법 제274조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보면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보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뿐이지 우선 변제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것을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즉 경매 신청해서 현금화해서 그 매각 대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채권하고 상계적인 처리를 해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일단 언뜻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322조에서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신청에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74조가 민법 322조의 경매 신청을 이어받아서 집행법에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그 유치물을 이제 현금화하여 유치물 대신에 자기가 그 상계적인 처리에 있어서 실제 우선 변제받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의 신청은 실제 집행법 274조를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당권 실행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른다. 그럼 경매 대상이 부동산이냐 또는 선박이냐 또는 동산이냐 따라서 그 신청 방법이 다른데, 그것에 의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가령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대상 목적물을 제출해서 신청하면서 경매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들이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의한 경매가 들어오면 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일단 정지하고 어떤 채권자들에 의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에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후에 취소가 된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살아나서 속행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실제 이제 매각 절차나 배당 절차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면 원래 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에 있어서 이 유치권은 그 매각인에게 경매가 돼서 결과적으로 매각이 됐을 때 인수주의라고 해서 새로운 그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떠맡는다의 의미의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유채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고 그거는 인수주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편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자체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는 이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에서 어떤 지위에 되느냐에 있어서 판례는 소멸주의라고 해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그 대상 목적물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원칙적으로 취해서 우선 채권자라든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도 들어올 수 있고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의 같은 순위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원칙적 소멸주의가 판례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지만 판례는 2001년 6월 15일자 2010마 1059 결정 등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할 것은 정리해 볼게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신청됐는데 그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담보권 등의 이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면을 바꿔서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가 실시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신청해서 진행되는데 다른 담보권자 등, 다른 채권자 등, 다른 우선 채권자 등의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우선 채권자, 일반 채권자 등의 배당 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이러한 원칙적 소멸주의입니다. 이것과 착각하지 말 것은 일반적인 채권자, 담보권자 등에 의한 경매 신청에 대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때 유치권자의 지위, 그러니까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인수주의에 의해서 91조 5항에 보면 인수주의로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떠맡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에서의 다른 우선 채권자, 일반 채권자 등과 이 유치권자가 신청은 한 경매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배당의 요구를 해서 유치권자, 일반 채권자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의할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가 신청됐는데 다른 채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유치권자의 그 경매 절차는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274조 2항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는 다른 채권자 등의 경매 절차에 대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텐데 유치권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새로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의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자의 경매 절차는 정지됐던 절차는 소멸주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11년 8월 18일 선고 2011-35593인데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다가 예컨대 저당권자의 신청 등으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와 버리면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자 등에 의한 경매가 마무리돼서 매각이 돼서 매수인이 등장했을 때 이때도 소멸되느냐? 이때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멸되지 않고 유치권은 인수된다. 이런 게 2011-35593 판결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